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는 한번 걸리면 평생 가는 병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 혈당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관해 또는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습관을 다시 나쁘게 바꾸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 중 46%가 1년 이내에 혈당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상 혈당을 회복한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보다 생활습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7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국내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추측이나 경험담이 아닙니다.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과한 방법들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의사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영상만 보고 약을 끊거나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 당뇨 유병 기간, 합병증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이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로이 테일러 교수팀이 진행한 DRCT 연구를 아시나요? 이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체중을 15kg 감량한 그룹에서는 무려 86%가 당뇨에서 벗어났습니다. 10명 중 8-9명이 정상 혈당을 회복한 겁니다. 10kg 감량한 그룹도 57%가 정상 혈당을 회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성공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어떤 약도 이런 성공률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체중 감량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제2형 당뇨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나오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췌장에도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췌장은 원래 지방이 거의 없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체중을 줄이면 이 지방들이 빠지면서 인슐린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중 10% 감량 시 당화 혈색소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1.5% 감소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일부 약물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중을 줄여야 할까요? 단순히 굶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요요가 오기 쉽습니다. 근육까지 빠지면 오히려 대사가 나빠집니다. 근육은 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천천히 감량해야 합니다. 하루 500칼로리 정도 덜 먹으면 일주일에 약 0.5kg 감량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 1kg이 약 7,700칼로리입니다. 3개월이면 6kg, 6개월이면 12kg을 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빨리 빼려고 극단적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승리합니다. 목표는 현재 체중의 5-10% 감량입니다. 100kg이시라면 5-10kg만 빼도 혈당에 큰 변화가 옵니다. 처음부터 20kg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일단 5kg부터 시작하세요. 체중 감량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세요.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이 가장 정확합니다. 둘째, 식사 사진을 찍으세요.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 습관을 들이면 자동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셋째,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같은 양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넷째,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20분 이상 걸려서 먹으면 포만감이 제대로 옵니다. 다섯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130g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 250-300g 정도 먹으니까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공식 치료 옵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가이드라인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 당뇨 환자의 95%가 6개월 내에 당뇨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본 겁니다. 당화 혈색소도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당뇨 환자가 밥 반 공기씩만 줄여도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평균 25mg/dl 떨어졌습니다. 밥만 줄였는데도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흰쌀밥, 흰빵, 면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섬유질이 제거돼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미, 귀리, 통밀처럼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끼의 밥은 반 공기 약 9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주먹 하나 크기입니다. 그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유지시켜줍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채소는 무제한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는 칼로리도 낮고 영양소는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배추 모두 좋습니다.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립니다. 하지만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리류나 사과 같은 과일을 소량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어서 혈당이 덜 오릅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실천 팁입니다. 첫째, 밥 대신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시도해 보세요. 둘째, 국수 대신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사용하세요. 셋째, 빵이 먹고 싶으면 아몬드 가루로 만든 저탄수화물 빵을 드세요. 넷째, 외식할 때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반찬을 추가로 주문하세요. 다섯째, 간식으로는 견과류, 치즈, 삶은 달걀을 준비하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케톤 산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식이요법 중 하나죠. 단순히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정 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168 방식입니다.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안 먹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16시간 금식이 됩니다. 수면 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혈당에 좋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지만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집니다. 인슐린이 낮으면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원리입니다.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토론토 대학의 제이슨 펑 박사는 간헐적 단식으로 많은 당뇨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의 클리닉에서는 평균 3개월 만에 환자들의 당뇨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31% 개선됐습니다. 3분의 1 가까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16시간 금식이 힘들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8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먹는 거죠.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13시간, 14시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세요. 금식 시간에는 물, 블랙커피, 녹차는 마셔도 됩니다. 칼로리가 없어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단, 설탕이나 우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설탕이나 우유를 넣는 순간 금식이 깨집니다. 식사 시간에는 건강하게 드세요. 금식했다고 폭식하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 실천 팁입니다. 첫째, 처음 1-2주는 배고픔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둘째, 금식 시간에 바쁘게 지내세요. 심심하면 배고픔이 더 느껴집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가 되면 배고픔이 더 심해집니다. 넷째, 첫 식사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5째, 주말에는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가족과의 식사나 모임이 있으면 굳이 금식을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금식 중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을 섭취하고 금식을 중단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성장기 청소년은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마세요. 4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당뇨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약 못지않게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강력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인슐린 비의존적 포도당 흡수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당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운동 후 48시간까지 이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3-4번만 운동해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을 보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고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30분씩 주 5회입니다. 여기에 주 2-3회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볼까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58%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당뇨를 예방한 겁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운동으로 당화 혈색소를 0.6-0.8%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약물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등이 좋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는 걷기가 가장 추천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짧은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으면 딱 좋은 강도입니다. 너무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됩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이렇게 나눠도 괜찮습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늘어납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또한 근육 자체가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쉬고 있을 때도 당을 더 많이 씁니다. 아령이나 밴드로 하는 운동도 좋고 맨몸 운동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20-30분이면 됩니다. 식후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1시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15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가 하루 30분 한 번 걷기보다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3끼 식후에 각각 10분씩 걷는 게 한 번에 30분 걷는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운동 실천 팁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세요. 루틴을 만들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보다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셋째, 만보계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세요. 걸음수가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세요. 음악을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힘든 줄 모릅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일주일에 3번 20분부터 시작하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으면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망막 출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이 있으면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운동화를 잘 선택하고 운동 후 발을 꼭 확인하세요. 혈당이 250mg/dl 이상이거나 케톤이 검출되면 운동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수면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단 하룻밤만 못 자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4시간만 자게 했더니 단 하룻밤 만에 인슐린 감수성이 30% 떨어졌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당뇨 전 단계 수준으로 악화된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정도인데 당뇨 환자는 더 심각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당뇨가 생길 확률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렐린이라는 식욕 증진 호르몬은 늘어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빠른 에너지원인 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한국인 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수면 시간이 부족한 그룹에서 당뇨 유병률이 1.5배 높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야 할까요? 성인 기준 하루 7-8시간이 이상적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 건강에 해롭고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을 좋아합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서 월요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을 오래 자도 깊게 못 자면 소용없습니다. 중간에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자면 휴식이 안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당뇨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자면서 숨이 멈추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6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여섯째,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일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린다는 사실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것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원시시대에는 스트레스가 곧 위험을 의미했고 도망가거나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을 올리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육체적 위험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라는 겁니다. 직장, 가정, 경제적 걱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럴 때는 혈당이 올라가도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가거나 싸울 일이 없으니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오래 높으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은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더 높았습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식단을 지켜도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인은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OECD 국가 중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한국 당뇨 환자의 64%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2명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5-10분 반복하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당에도 좋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잘 자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고민을 나누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독서, 음악 감상, 원예,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액이 농축되면서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또한 신장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량이 줄어서 당을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9년 추적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루 물을 반 리터 이하로 마시는 사람은 1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보다 고혈당 위험이 36% 높았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그룹이 당뇨 발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물은 칼로리도 없고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5-2리터를 권장합니다. 여름철이나 운동할 때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소변 색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이 적당하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겁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30분-1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실천 팁입니다. 첫째,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둘째, 알람을 설정하세요.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물에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서 드세요. 맹물이 심심하면 향을 넣으면 마시기 쉬워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는 경우도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만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하므로 물을 기본으로 하세요. 당연히 탄산음료나 주스는 안 됩니다. 설탕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체중 감량입니다. 현재 체중에 빼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 단백질, 채소를 드세요. 셋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168 방식으로 시작해보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움직이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 규칙적으로 자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운동,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일곱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1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이 7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려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또는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식단 기록만 하세요. 무엇을 먹는지 적기만 해도 의식하게 됩니다. 2주차는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밥을 80% 정도만 먹어보세요. 3주차는 식후 걷기를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4주차는 간헐적 단식에 도전해보세요.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8주차는 첫 검사를 받으세요.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확인하세요. 12주차는 종합평가를 하세요.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고 계속 이어가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씨 57세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됐습니다. 약을 먹고 있었지만 당화 혈색소가 8.2%로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공복혈당도 160 mg/dl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단백질과 채소 반찬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168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안 먹고 다음날 낮 11시에 첫 식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이 92kg에서 84kg으로 8kg 감량했습니다. 공복혈당이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로 개선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절반으로 줄여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80kg까지 내려갔습니다. 공복혈당은 95-100 정도로 거의 정상이 됐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약을 하루 한 알만 먹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3주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혈당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영희 씨 62세 여성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약을 3가지나 먹고 있었지만 당화 혈색소가 7.5%였습니다. 이영희 씨는 운동을 중심으로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 중턱까지만 갔지만 점차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3가지 이상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입니다. 체중이 68kg에서 61kg으로 줄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6.3%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2가지로 줄여주셨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1가지만 먹게 됐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영희 씨는 말합니다. 운동이 이렇게 효과적인 줄 몰랐어요. 혈당뿐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체력도 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놀아줘도 전혀 지치지 않아요. 이 2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특히 약을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혈당이 떨어진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진행하세요. 당화 혈색소는 3개월마다, 공복 혈당은 매일 측정하세요. 자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운동 후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합병증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눈, 신장, 발, 신경 검사를 1년에 1번씩은 받아야 합니다.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합병증만 예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일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네, 소량은 괜찮습니다. 베리류, 사과처럼 당도가 낮은 과일을 식후에 드세요. 한 번에 한 주먹 정도면 적당합니다. 문의 간헐적 단식 중에 약은 어떻게 먹나요?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 식사 시간에 드세요. 공복에 먹어도 되는 약이라면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의사와 상담하세요. 문의3 운동은 식전에 하나요? 식후에 하나요? 식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식전 공복 운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의 4 체중이 안 빠지면 어떡하나요? 2주 이상 체중이 안 빠지면 칼로리 섭취를 더 줄이거나 운동을 늘리세요. 또는 갑상선 기능을 검사해 보세요. 큐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생리주기 등이 영향을 줍니다. 패턴을 기록해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혈당이 정상화됐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한두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단을 먹고 함께 운동하면 더 쉽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체중이 1kg 줄었다. 혈당이 10 떨어졌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기뻐하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목표는 멀리 보세요. 일주일, 1개월이 아니라 1년, 10년을 봐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더 신경 쓰게 되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진단 후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당뇨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밥을 반 공기만 먹는 것. 오늘 저녁 식후 10분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당뇨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병을 이겨내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관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